자, 미국은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하고 또 한국도 100조를 이렇게 풀어서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겠다.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 이 코로나는 더 번져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곤층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이라고 부를 범주에 속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부자가 아닙니다. 빚 빼고 나면 순재산은 3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 중위소득은 220만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고 가구당 지금 소득은 477만 원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평균 소득은 한 380만 원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대다수의 한국 가구들이 지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보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져 갈 겁니다. 지금 우한 폐렴 국면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식당이건 뭐 물건을 파는 데건 어디건 다 이렇게 일하는 종업원들을 다 줄이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자영업자 중에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자영업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다수도 지금 사실은 중산층 평균 소득에 미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지요. 자, 여기에다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고 또 실업자가 아닌 사람도 결국은 지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니 무슨 야근이나 추가수당이니 뭐니 없어지면서 문재인의 주 52시간과 더불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80%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 줄어드는 소득은 어떻게 버티느냐? 지금은 안 쓰면서 버티죠. 다행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나 외식 등이 줄어들면서 카드 사용료부터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버티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될 때 적어도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갈 거냐 하는 거는 올 가을에도 다시 유행할 거다. 이제 사람 주변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는 적어도 한 2년 안에는 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거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가 파괴한 경제 위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는 왔다가 덜해지면 사라진 거지만 경제 위기는 이 코로나가 사라져도 코로나로 이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경제가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해서 그냥 스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다들 알고 있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고 특히 한국이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정권은 경제로 망할 것이고 경제가 망하게 되면 서민층, 즉 빈곤층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누가 죽어가느냐? 서민들이 다 죽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YTN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 가족은 누구를 찍을까? 반지하에 사는 이 가족은 어떤 정당을 지지할까? 빈부격차 해소보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정당을 찍는다면 그래서 그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빈곤층인데 분배를 강조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정당을 찍으면 이것은
계급 배반 투표다. 저소득층은 흔히 진보 정당을, 고소득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게 계급 투표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유해창, 박근혜까지 대부분 저소득층이 이런 보수를 지지했고,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런 사람들보다 3배 더 표를 2007년 대선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2012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저소득층이고,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에게 저소득층이 몰아준 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좌파들은 보수들을 지지하고 있는 잘못된 계급 배반 투표를 한다. 근데 최근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다수가 또 빈곤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가 또 이들에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고령화가 한국에는 그런 투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은 최근에 복지 공약이 주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외국에서는요, 노동자가 그래 실업수당을 신청하러 가는 거를 좀 쌍스러운 말로 그거 인간이 뭐 달고 할 일인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노동자식 용어로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실업수당을 받으러 실업창구에 줄을 서면요.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에는 서민이라도 인간의 정체성은 있고 자존심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특히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뭐 코로나 유행 전에도 그야말로 이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뿌리고 돈으로 그리고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수십조씩을 뿌려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흔히 있던 계급 배반 투표를 역전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돈을 나눠준다고 뭐 재난 기본소득이니 어쩌니 하면서 난립니다. 제가 저 서민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서민이 몇십만 원만 있으면 인생이 트이냐? 빚이 옵니까? 서민들에게 거짓말을 더 하면 안 됩니다. 보수가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젠 솔직히 말해야 되고, 그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교육비를 줄이는 방식, 또 독점 가격들의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지, 전통적으로 황교안의 민부론 같은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려 하면 그건 이제 안 통합니다. 끝난 시대에 흘러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나쁜 게, 자, 이것은 멍청하니까 저지르는 사기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거죠. 성장이 끝났다는 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기가 뭔가 하면, 자, 국가 돈을 나눠줄 거니까 내 돈이가 어차피 내가 갖다 쓰지도 못할 돈 너네들이 다 받아라. 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세금 있는 놈들한테 뜯어내어서 당신들한테 나눠줄게. 자, 일자리 예산, 실업수당부터 무슨 국가가 만드는 온갖 형식의 자리에 돈을 다 뿌려줄 거니까 받아가라고 돈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돈을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대의를 배반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도 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감사함을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있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내가 국가에 기부하듯이 냅니다. 저는 세금을 낼 때 그런 생각으로 냈습니다. 근데 가끔씩 세금을 갖다가 이상하게 쓸 때 보면 이것들이 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나 하는 분노를 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속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재정 적자에도 내년에는 546조의 슈퍼 예산을 이 정부가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출이 올해보다 또 6.5%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있으면 이것도 적다, 더 얹은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한 600조가 될 예산을 편성할지도 몰라요. 코로나 핑계로요. 자, 국가 빚은 어느덧 900조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끝이 있는 파티라는 거야. 이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야. 언제 끝나느냐는 문제지 머지않아서 끝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들이 뭘 가져야 되냐? 자, 서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그에 뒤이은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자, 문재인은 100조, 50조니 뭐 연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100조가 뭔지, 50조가 뭔지, 27조가 뭔지 이제 헷갈려서 말의 잔치로 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지, 그것이 나한테 뭐가 오는지 모르지만은 문이 좀 돈을 푼다니까 오겠다고 이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문이 푸른 돈이 정작 나한테 오는 것은 기껏 와봤자 10만원, 50만원, 최대치가 한 100만원 올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돈 100만원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4.15 총선에서 문재인 잘한다고 찍어주겠습니까? 문이 아니라도 야당이 지금 찍어줄 상황이 안 돼서 미워서 그렇다고 문을 찍어줍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서민으로 살고 빈곤층으로 살더라도 사람이 자존감과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존감과 정의감 자체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누구는 자존감이나 정의감이 밥을 먹여주냐, 당장 눈앞에 돈 몇만 원이 더 낫다 하겠지만,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고치도록 분노로 그것을 표시하도록 해야지. 자, 이런 경제 위기에서 새우가 먼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죽는 새우들의 삶은 누구도 무관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누가 돈을 좀 던져주고 나눠준다고 그쪽으로 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받을 돈 몇십만 원에 앞으로 이 나라에 지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가에서 던져주는 돈을 몇십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주는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일하지 않은 데서 무한정으로 어디서 돈이 나와서 던져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받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일은 전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던져주는 돈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나눠 먹는다고 박수치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개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어서 네 발 달린 동물조차도 없는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겁니다. 남자는 다 강도가 되고 여자는 다 창녀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부자나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한국이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방이 바다라고 철조망이고 해서 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경제 위기와 코로나로, 또 코로나가 또 촉발한 경제 위기로 누가 죽어가는가? 자, 이 속에서 돈 몇십만 원씩 뿌린다는 사람들에게 환호하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자,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국가가 이제 내가 정말 돈이 없다, 쌀도 떨어졌다 하면 그건 때는 국가를 나서서 제도를 고쳐라고 해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도 제도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자, 받아라. 어려우니까 돈 다 골고루 나눠줄게. 뭐 중위부터 이하부터 나눠줄게. 누구부터 나눠줄게. 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운 48%가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을 반을 먹여 살리는 이 구조가 지속되면 세금 내는 사람은 도망을 가거나 사라지거나 숨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코로나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핑계 삼아서 돈을 뿌리는 일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환호를 해서도 안 되고 돈을 뿌리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걸 당부드립니다.